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20, 30대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혜연 기자가 20, 30대의 다수를 심층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사실 무능이 아니었나 싶다. 정확한 죄명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이유를 좌파 언론의 영향이라고들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능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얼굴에 철판을 못 갈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당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한 친구들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가 네. 지금 3년 반 만에 돌아선 친구들이에요. 돌아선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왜 찍었고 왜 돌아섰냐를 이제 물어볼 수밖에 네. 없잖아요. 행동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네. 과거에 찍었던 이유는 네. 대부분 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1번 문재인을 진지한 것은 아니다. 네. 2번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3번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게 된 것은 최순실이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고 그냥 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서다. 4번 얼마나 아무것도 안 했냐면 심지어 세월호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프레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세월호 7시간이라는 그 프레임을 되게 근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지금의 여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전송동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런 배워야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병진 씨죠. 주병진 씨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어떤 성추행 문제로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의혹이 있는 건 일면에 크게 나오는데 네. 무죄가 나오는 거는 단신으로 나와서 그렇죠. 자기는 영원한 범죄인처럼 그렇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여기 당시 야당이고 현재 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중에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간에 주술을 했습니까? 그 시간에 보톡스를 왜, 맞았습니까? 그 시간에 프로토콜을 했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20대들에게는 문제가 이 당시 세월호를 넘어가 보면 네. 이 친구들은 이게 자기 문제예요. 그렇죠.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가 물론 당시 50대들에게는 내 아이들의 문제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이 20대들에게 뭐냐면 내 친구가 죽은 거고 네. 아니면 내가 아는 형의 형, 내가 아는 누나의 누나, 언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네. 문제는 여당에서 자꾸 이게 박근혜 때문에 세월호가 나왔다. 세월호의 문제는 박근혜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20대들에게는 머릿속에 세월호 이끌어 박근혜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고 물으면 이 친구들이 답을 못해요. 못하죠. 그냥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그냥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 7시간, 아까 최기자 7시간이라는 이 프레임이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러니까 이 세월호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씌우고 있는데,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 세월호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 때문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아리따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써먹어서도 안 되고 절대 얘기해서도 안 되는데, 네. 근데 국가적인 이런 재해나 사고가 네. 대통령의 책임이라면, 네. 지금 어떤 통계 같은 걸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사고가 많았어요.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죠. 그럼 뭡니까 이게? 게다가 이 세월호가 나던 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재수가 없을래니까 그런 겁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같은 것도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워낙 몸이 그때 안 좋아서 딱 하루 휴가를 냈대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 내지 않습니까? 월차 내서 자기 양산집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미사일 터졌잖아요. 네. 그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도 휴가 냈는데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준비하고 이제 나왔는데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제 지금 철회한 친구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와서 네. 3년 반 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월호는 안타까운 재난이었는데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요?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워야 된다고 그런 선전선동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친구들이 내가 이제 좌파들에게 놀아났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보면 우리 정의연 선배가 더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을 줬다는 그 기업 총수들은 다 무죄로 나왔어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추징금이 있는 거죠? 돈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비자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서 추징금이 있냐고요. 그걸로 어떻게 20 몇 년을 받냐고요. 돈을 준 사람들은 무죄인데 그럼 뭡니까? 돈을 뺏은 거예요? 아니 돈을 뺏었다고 가정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데 이게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황당해서. 그리고 웃긴 게 코로나로 우리나라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때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짜파구리 먹고 드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 기사에 보시면 20대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볼 때는 너무 그 야당이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제는 알아요.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세월호 이코를 박근혜라고 잘못이라고 됐던 자기들 뇌리 속에 있는 것이 좌파들의 선동이었고 또 그를 또 신문에 가감없이 보도해준 좌파 언론들의 영향이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생충팀 영화 물론 축하합니다. 근데 그 팀들 불렀다가 짜파구리 먹은 날 코로나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왜 그 얘기는 집요하지가 않냐는 거죠. 그 얘기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날 청와대에서 기생충팀 불러다 짜파구리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촛불 집회가 나왔겠죠. 이게 이겁니다. 뭐냐면 20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20대, 30대 곧 나라를 이끌어야 될 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뭐 월간조선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그렇고 사실 보도를 하려고 애쓰고 사실 보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보도가 되면 대깨문을 비롯한 그 친문 세력과 강성 친문 세력과 여당에서는 이걸 가짜 뉴스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가짜다.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 프레임이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언론 보도를 안 했냐? 언론 보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게 가짜로 묻힌 거예요. 네. 여기서 그리고 그때 보니까 대통령이 파한돼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짜파구리를 만든 사람은 또 네. 김정수 여사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짜파구리라는 게 진짜 좀 한마디 하자면 짜파구리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되게 비싼 고기가 들어가요. 이거 짜파구리 그 고기 무슨 고기죠? 네, 그거 넣고 못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이걸 굳이 이게 짜파구리가 나온 영화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얘네들은 부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이렇게 먹는다. 네. 이걸 보여주려고 비꼬는다는 의미지. 이게 실제 맛있는 게 이게 맛있다고 대통령은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게 드셨다면서요. 네. 국민들 체크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서 체크살 못 먹는 분들도 많은데 뭐 이렇게 맛있다고 그런지. 그러니까 오히려 2030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 피격 사건은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참 이번에 취재하면서 참 그랬던 게 물론 제가 야당 사람은 아니죠. 제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이코를 박근혜의 잘못이라는 공식이 내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실정 이거는 왜 내 머릿속에 없느냐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했다면서요. 네. 월북하려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설명인데 지금 조선일보에 그 해수부 공무원의 전 부인이 나와서 2시간 전에 통화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혹이 많고 이겁니다. 뭐냐면 사실 이런 문제는 해결이 간단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진실이 궁금하면 우리 궁금한 분들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다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귀담아 들어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저녁에 반주를 먹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자기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현역 의원도 있고 거기에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동료 초재선 의원도 있고 모 보좌관이라는 국민의힘 소속 보좌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된다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국민의힘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이재명 지사도 싫은데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정혜연 기자와 얘기했듯이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지지율이 몰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니 사실 야당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20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야당은 싸워야 하는 거고 박근혜 정부 때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네. 집요하게 잃어버린 7시간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또 말도 잘 붙였어요. 또. 이게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무슨 카피라이터들이 있는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최 기자랑 저도 생각해보면 짜파구리를 먹은 거나 해수부 사건이나 울산시장 이성구 이거를 그 국민의힘에서 뭐 진짜 그 국민들의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될 만한 무슨 뭐를 붙인 게 있나요? 네이밍을 한 게 있어요? 아니면은 집요하게 이거를 정말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물고 늘어지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자유로웠어요.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봤을 때 그 이명박 정부 때가 그래 일하기 편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친척이나 뭐 형을 수사할 때도 별로 타치가 없었다. 그 말은 뭐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막 민주주의 사회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할 증거도 없는 것이고 예전에는 자유로우니까 뭐 어디서 증거를 빼와서 주고 해서 뭐 이렇게 선전성동도 마음대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7시간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해야죠. 네. 그 해수부 공무원 비격식할 때 분명히 저희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제가 잘 되는 거죠. 통제. 근데 그 통제가 되는 데는 반면 그리고 통제를 하더라도 야당은 옛날에 안철수 대표도 뭐 2017년에 얘기하면서 싸우는 정당 되겠다. 그게 원래 야당의 맞습니다. 역할이에요. 근데 게다가 실력도 예전에 지금의 야당이 야당일 때 저격수 역할을 하던 분이 홍준표 의원이셨어요. 이런 분들,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저격수 역할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정진석 의원도 그랬잖아요. 초선들한테. 아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국정감사 때 공격을 해야지 이런 걸 내가 알려줘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수준입니다. 어쨌거나 2030의 눈에 비친 그 야당, 국민의힘은 싸울 줄 모르는 정당, 당연하죠.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당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그게 그들이 보는 시각이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국민의힘도 어느 절차를 걸쳐서 몸집이 더 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단일화가 되면 분명 그 힘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2030의 얘기를 정혜연 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